저 슈바르트실트 솔루션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재밌는 계산 중에 하나가 소위 GPS라고 알려져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지구상의 위치를 빨리 정확히 파악하는 시스템의 상대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특수상대론 할 때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단위계가 시간과 공간을 같이 재는 단위계죠.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더 친숙한 미터와 세컨드 기준으로 좀 의미를 다시 곱씹어 보자면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니까 시간과 공간을 컨버전을 하면 예컨대 공간에서 3m다 그러면 그게 광속 기준으로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8승초 즉 나노세컨드로 하면은 10나노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로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된다고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GPS를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GPS의 정밀도가 뭐 밀리미터 이하로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m보다는 좀 더 작아져야 요즘 기준으로 쓸모있는 GPS가 되겠죠. 오차가 한 10m 벌어진다 그러면 A라는 건물에 있는지 그 옆 건물에 있는지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GPS 기계와 인공위성이 빛으로 교신을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직접 인공위성으로 하든지 뭐 다른 중간 매개체가 있든지 간에 빛을 가지고 교신을 한다 그러면 3m 오차라는 게 10나노세컨드 오차로 번역이 된다는 사실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시간 오차를 나노세컨드까지 내리려고 하면 시계가 굉장히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소위 아토믹 클락이라고 부르는 시계들은 굉장히 좋은 정밀도를 자랑을 합니다. 저도 기록을 찾아봤더니 시간을 재는 데 있어서 상대 오차가 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 나온대요. 요즘 원자시계들이. 이거는 상대 오차니까 디멘션 레스한 양이고요. 여기다가 하루 86,400초라는 거를 곱하면 대충 2 마이크로세컨드 정도가 나옵니다. 시계를 하루 정도 돌렸을 때 나오는 오차가 마이크로세컨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정확한 시계가 있으니까 GPS가 가능한 거라는 것도 일단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 상대론적인 효과가 저 GPS 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은 들어봤을 텐데 오늘 우리는 아주 정밀한 계산을 할 건 아니고요. 슈바르트실트 솔루션과 지금까지 배운 상대론 지식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간단하면서도 리딩 코렉션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계산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퍼터버티브하게 서로 다른 이펙트들을 구분해서 하나하나 계산해서 더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지구에 있는 우리와 지구 밖의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사이에서 교신을 할 때 주의해야 될 효과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프로퍼 타임과 인공위성의 프로퍼 타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잠시 인공위성의 움직임은 무시하고 그냥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데에 다른 스태틱 옵서버가 있다고 치면 우리도 편의상 지구 자전을 무시하고 지구 표면 위에 스태틱 옵서버라고 하면 각각의 스태틱 옵서버는 각자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매트릭에 의한 타임 딜레이션 효과를 가지고 프로퍼 타임을 재죠. 여기 E는 지구 표면 스태틱 옵서버를 얘기하는 거고 S는 새털라이트 인공위성 얘기인 건데 둘 사이의 프로퍼 타임에 다르게 흐르는 비율은 매트릭의 타임 컴포넌트의 루트 취한 거의 비율에 정확히 대응이 되죠. 근데 저 2GM 나누기 R 값은 항상 작기 때문에 그냥 스퀘어 루트를 테일러 전개해서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해도 충분히 좋은 근사가 되고요. 값이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럼 하루 86,400초 동안에 누적된 오차가 얼마 정도 되냐면 46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돼요. 지금 인간들이 원자시계의 정밀도를 제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충분히 제어 가능하고 제어해야만 할 만큼 큰 오차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고요. 방금 우리가 한 계산 못지않게 중요한 오차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인공위성의 공전을 무시할 수는 없죠. 인공위성의 공전은 뉴튼 역학에서도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상대론 하면서 그걸 완전히 무시하면 곤란하겠죠. 편의상 그냥 원궤도를 가정을 할 거고요. 사실 상대론에서 저 궤도를 제대로 따지면 뉴튼 역학에서 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결과가 얻어지지만 그 조금 다른 결과는 서블리딩 커렉션이라고 보고 무시하고요.
그냥 특수상대론 문제를 푸는 기분으로 특수상대론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리딩 오더에서는 V 제곱에 비례하는 텀이 나올 거고, 이 V 제곱을 GM over R과 연결시키는 이 관계식은 그냥 특수상대론도 아니고 뉴턴 역학 결과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상대 오차는 8.4 곱하기 10-11승 정도 되고요. 이거를 역시 하루 동안 누적시켜서 시간 오차를 재면 7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되는데, 어느 시계가 더 빨리 가고 느리게 가느냐 기준으로 보면 중력 포텐셜 매트릭의 타임 컴포넌트에서 나왔던 시간 지연이 주는 거랑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부분적으로 캔슬이 되고 한 38에서 39 정도 사이 되는 마이크로세컨드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을 그냥 저 처음에 했던 컨버전 팩터에 대입을 해서 보면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크로세컨드가 3m가 되니까 38, 39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되면은 아마 킬로미터 단위까지 올라갈 거예요. 아무 대응 안 하고 그대로 방조하면 거의 GPS를 못 쓰게 만들 만큼 큰 오차가 되는 거죠. GPS라는 건 이미 상대론이 나온 이후에 개발된 발명품이기 때문에 GPS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상대론적인 오차도 다 고려를 해서 잘 작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계산은 다 상대론을 고려를 할 때 리딩 오더에 해당되는 것들만 감안을 했고요. 이 리딩 오더 코렉션들보단 조금 작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만큼 작지는 않은 그런 오차들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서블리딩 코렉션들이 나오는 원인들이 몇 가지 다른 게 있지만 대체로 지구가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과 결부된 것들이 많아요. 지구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지구가 완벽한 구가 아니죠. 그래서 적도에서의 반지름과 극지방에서의 반지름이 다릅니다. 아까 리딩 오더 계산할 때는 인공위성도 적도를 따라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구상에 있는 관찰자도 적도 위에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버렸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닐 수 있죠. 인공위성 궤도도 꼭 적도를 따라 돌지 않고 적도 방향과 적당한 각도를 이루면서 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상의 관찰자도 적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극지방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지대에 있을 수 있고요. 다 오차에 기여를 하는데 그 오차는 위에서 계산한 리딩 오더 값보다는 좀 작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표면 바깥의 솔루션조차도 정확히 슈바르트 솔루션은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커어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대론 전문가들이 계산해놓은 결과가 있긴 있지만 역시 서블리딩 코렉션을 줍니다. 또 하나의 서블리딩 코렉션은 일반 상대론 잘 모르고 특수 상대론만 아는 입장이라고 쳐도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지구 표면에 고정된 관찰자는 특수 상대론에서 말하는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오차가 나오는데 역시 위에 방금 얘기한 다른 효과들과 비슷한 서블리딩 코렉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대론적 코렉션들은 대충 이 정도로 요약이 되고요.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 코멘트를 붙이자면 GPS를 실제로 디자인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상대론만 중요한 코렉션을 주는 게 아니라 지구가 대기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오차를 주고 그것도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대기권, 성층권 이런 것들에서 전파가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시간 지연 비슷한 일들이 생기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